안녕하십니까. 하두사TV의 하두사입니다. 일주론을 배우실 건데요. 일주론을 근데 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주론을 알기 위해 음양이라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숙달이 된 상태에서 일주론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암기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양의 이해. 자, 두 번째는요. 천간과 지지의 이해입니다. 천간 각자의 그 글자의 뜻 혹은 그 각자의 특성, 성향 뭐 이런 것들.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성향, 특징, 각각 글자들이 의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는 이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장간도 지지를 딱 봤을 때 어떤 지장간이 내표되어 있는지 요것까지 내가 숙달이 된 상태에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성의 이해예요. 십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12운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사주팔자 그 구성 자체를요, 내가 숙달이 되어야지만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일주론을 갑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일주는요, 이제 갑자라는 게 초록색을 의미하고 푸른색을 의미하는 게 저 갑목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고 방향성이고 그래요. 방향으로는 이제 동쪽이긴 하지만 여기 안 적어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갑자일주라는 것은 딱 봤을 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물이 이렇게 있어서 그 물을 나무가 흡입해서 자라나는 것,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고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수라는 친구가 쥐예요, 쥐. 동물로는. 그래서 초록색 쥐, 푸른색 쥐, 이렇게 좀 특징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이 쥐라는 친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쥐라는 친구는요, 낮에보다는 밤에 활동하고요, 어떠한 큰 무대기보다는 뭔가 좀 숨어 사는 그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쥐의 특징의 첫 번째, 밤에 활동을 한다. 그리고 밤에 활발하다. 근데 밤에 활발한데 밤에 활동하는데 사람으로 이렇게 좀 변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에? 밤에 활발하네. 뭐 역사를 만들겠죠, 밤에? 에? 머리를 쓰든 몸을 쓰든 어쨌든 뭔가 좀 밤에 어떠한 것들의 행위들을 뭐 하겠죠. 두 번째는요, 지혜를 쓴다. 이 쥐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빛을 보잖아, 막 도망가. 쥐덕 같은 거 막 걸리는 쥐가 좀 재수가 없는 쥐긴 하지만은 되게 똑똑해요. 보면은 되게 지능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쥐라는 쥐 자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수라는 친구는 쥐를 의미하는데 그 쥐는 지혜를 쓴다. 똑똑하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쥐가요, 그냥 지구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쥐의 양들이 있고 되게 많은 종류들의 쥐가 있어요. 아까 좀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3천 몇여 종인가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쥐 친구들이 번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좀 표현하면은 다산, 번식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천간은 이제 일주에 놓여져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천간, 일간이라고 하는데요. 간목이라는 나무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고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이상, 이런 것이 간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일지가 자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궁이기도 해요. 근데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내 기둥이 되는 거니까 나의 머리와 나의 몸, 즉 일지는 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이제 나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게 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일주에서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사주팔자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주가 간목이고 일지가 자수입니다. 그러면
십성으로 봤을 때 이 자수라는 친구는 정인이라는 십성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정인은요, 목욕이라는 12운성이 나타납니다. 이 간목이라는 친구가 자수를 보아서 내가 목욕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목이라는 친구는 머리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 내에서 이상 그런 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라는 게 성격 이상 요걸 담당하고 있어요. 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긍정적이고요, 낙천적이고요, 이 목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간목이라는 게 기품이 굉장히 좀 있고 되게 뭔가 좀 꼿꼿하게 펴고 첫째 천간 갑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올곧은, 되게 이렇게 탁 올곧고 딱 서 있는 느낌. 그래서 성장, 기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생각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장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수라는 친구가 실천이고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아까 특징을 다시 가져오면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고 은큼해요. 자수라는 특징이 어찌됐든 은큼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큼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주로 만나가지고, 일주는 나의 머리와 몸을 나타냄으로써, 자, 자존심, 자신감, 다 간목 특징이에요. 낙천적인 성향에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리고 밑에 지지가 지혜를 가졌고 말과 행동에 앞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것은 엄마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도 연관성이 있고 엄마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 같은 성격을 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있다라고 써놨어요. 자, 요게 이제 갑자일주의 특징이에요. 자, 일주론의 이제 갑자의 두 번째인데요. 끝이에요. 이것만 보면 끝이야. 그림으로 좀 해놓고 싶은데 그림을 좀 찾기가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갑자일주 특징의 이제 물상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아직 물상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계속 공부 중이에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자, 큰 나무를 상징하는 게 간목입니다.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플라타나스, 뭐 침엽수도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막 올곧게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그런 엄청난 성장치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가 이 간목이라는 친구예요. 물상으로서. 그리고 자수에는요, 지장간에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을 의미해요. 자수 자체가. 탁한 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곧은 생각 막 이런 것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상을 하실 때 뭔가 큰 나무가 있는데 땅에서 물이 뭔가 좀 공급되고 있는 느낌, 요런 걸 좀 생각하시면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물이 나무가 먹는 물들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이게 정인이라는 게 엄마, 학업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궁이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 학업적인 도움, 내가 학업을 못할더라도 뭔가 좀 엄마의 도움으로써 학업을 할 수 있는 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사주인데 정인으로서 나의 밑에 깔려있는 게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것을 내가 공급받는 거니까 아내의 도움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약한 사주인데 이 갑자일주인데 내가 약한데 자수가 있어서 정인으로 십성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일찍 결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번째 특징은요, 이 물 자체가 너무 깨끗한 물이라서 성장이 더뎌질 수가 있고 사람 꼬이는 데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물이 너무 맑다 보면은 물고기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돼야지,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좀 살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모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더럽혀질까봐 좀 두려움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더뎌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성장을 하는데요, 우여곡절이 있는 게 이 물이 너무 깨끗해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서 어렵게 성장한 만큼 위치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십성이 정인이에요. 그러면 되게 알뜰하고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뭘 아껴요, 정인 자체가. 그래서 그만큼 내가 어렵게 얻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그만큼의 대가가 같은 그런 것과 같이 어렵게 내가 무엇을 얻는 것처럼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 내가 힘들었죠. 그러면 그렇게 힘든 만큼 내가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도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애착이 있는 게 공과 사를 나눌 줄 아는 지혜를 얻은 사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라는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